아들이 온대요. 기뻐요. 근데 냉장고는 비어 있고 허리는 아프고. 근데 또 삼계탕은 끓여야 할까? 장어도 사야 할까? 그렇게 또 내가 준비하고 치우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말했어요. 얘야, 이번엔 그냥 밖에서 밥 먹자. 엄마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내가 달라지니까 관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식이 아닌 나를 챙길 차례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 과거 부모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그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들이 온다고 하네요. 69세 김순자 씨가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기쁘다. 물론 기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며칠째 제대로 청소도 못했는데, 게다가 어제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까지.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건 김순자 씨만이 아니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일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몸이 말하는 진실. 김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다. 50대가 되고 60대를 넘어서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젊을 때는 밤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어야 했다. 엄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손주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함께 순자 씨의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장보기, 청소하기, 음식 준비하기. 다음에 오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자신도 놀랐다.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까? 습관적 과잉 헌신의 함정.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습관적 과잉 헌신이라고 불렀다. 처음엔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먼저 챙기고 늘 퍼주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해져 버렸다. 순자 씨가 한 번이라도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건 이런 반응이었다. 부모잖아요, 엄마.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요. 우리 오는 거 싫으세요? 그런 말들이 듣기 싫어서 결국 웃으며 반겼다. 지금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부모 역할을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새로운 선택. 하지만 순자 씨는 결심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엄마인데. 이번에는 점심 밖에서 먹자.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유난히 날씨가 상쾌한 주말, 온 가족이 함께한 외식은 오히려 더 행복했다. 차려준 음식을 앉아서 먹고 예쁘게 인사만 나누고 설거지 걱정 없이 나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다. 요즘 밀키트가 잘 나와서 물가는 비싸도 딱 먹을 만큼만 사면 훨씬 효율적이었다. 어쩌겠어요. 틀린 말 하나 없는데. 순자 씨가 며느리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손주 간식을 고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탕도 한 봉지 카트에 넣었다. 아들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100년 손님의 부담. 67세 유정순 씨에게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 사위가 온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마음이 바빠졌다. 왠지 삼계탕도 한 마리 끓여야 할 것 같고 장어도 몇 마리 사와야 할 것 같았다. 딸이 고생하지 않게 돈 벌어오느라 애쓰는 사위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100년 손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어야 하고 말도 조심스러웠다.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며느리라는 존재. 며느리가 온답니다. 맞벌이 하느라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텐데 쉬다가 가야지 뭘 시키겠냐는 마음이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체면이 있어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반찬 몇 가지를 만들다 보니 하루가 다 갔다. 열심히 물리치료를 받아서 한동안 잠잠하던 허리가 다시 시큰거렸다. 며느리가 아무리 편해도 다를 수 없다는 친구 말이 생각났다. 거리두기의 지혜. 사람 마음이 참 묘했다.
아들, 딸이 혼자 올 때는 슬리퍼 신고 나와 문을 열어줬다. 하지만 배우자까지 함께 온다면 옷부터 단정하게 갈아입고 거실부터 살펴보게 됐다. 손님 아닌 손님이 온다는 건 신경 쓸 게 많다는 뜻이었다. 정순 씨는 나름의 규칙을 세웠다. 첫째, 잠은 집에 가서 자라고 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자고 가라는 말이라고 했다. 둘째,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하라고 했다.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말은 한 끼 더 먹고 가라는 말이었다. 셋째, 그래도 하룻밤 머물고 싶다면 미리 예약하고 최소한의 음식은 준비해 오라고 했다. 이렇게 바뀐 후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세상이고 음식은 배달 주문 몇 번이면 30분 안에 오는 시대였다. 기적 같은 시력. 사위가 온다니까 평소엔 안 보이던 먼지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침침하던 내 눈이 밝아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72세 임정순 씨가 웃으며 하는 말이었다. 40대까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자고 나면 멀쩡했다. 하지만 지금은 몇 시간만 집안일을 해도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렸다. 그래도 정성이라며 팔목에 파스를 붙이고 화장실 청소와 냉장고 정리까지 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68%가 반복적인 집안일로 인해 관절 통증을 겪고 있었다. 가장 흔한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과 척추 협착증이었다. 손주들의 마법. 그런데 손주 이야기는 또 달랐다. 응기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볼 때마다 쑥쑥 컸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모든 게 신기해서 헤집고 다녔다. 손주가 콩나물 봉지를 뒤집고 흔들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신통방통했다. 벽의 낙서는 예술 작품이었다. 왜 손주가 자식보다 더 예쁠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없었다. 사랑은 했지만 표현을 다 하지 못했다. 매일 먹이고 입히느라 학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조금 느긋하게 안아줄 수 있는 나이가 됐다. 특별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없으니 그저 바라만 봐도 손주는 예뻤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여성의 몸은 손주를 볼 때 더 따뜻해지도록 진화했다고 했다. 할머니가 손주 양육을 도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손이 잘 번성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균형 찾기. 한바탕 시끌벅적하게 아이들이 가고 나면 정리는 또 할머니의 몫이었다. 이래저래 힘든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정순 씨가 찾은 방법은 세 가지였다. 첫째, 몸이 허락하는 선까지만 하기. 무리하지 않기. 둘째, 밥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타서 앉기. 아이들이 눈치 보면 치우겠지. 셋째, 쓰레기 봉투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주기. 웃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자녀들이 가고 나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자식이야 자신이 키웠으니 할 말이 없고 사위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존재니 감수할 수 있는데 며느리와는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날 때가 있었다.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부엌 일을 도와줬어요. 아, 나도 이제 며느리 덕을 보는구나 싶었죠. 처음엔 직장 생활 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서 설거지 하지 말고 쉬라고 말했다. 처음엔 몇 번 더 도와주는 척 하더니 이제는 정말 안 했다. 괜히 그런 말 했나 봐. 이럴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시대의 차이. 예전에는 달랐다. 시집살이 하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채 빨래도 해야 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했더니 지금은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다.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을 한 번도 이상하게 여겨본 적이 없었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고 효도인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여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경제 활동도 많아지니 발언권도 세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것이었다. 역할 기억의 충돌.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기억의 충돌이라고 불렀다. 사람은 오래 해온 역할을 기준으로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인다.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 그랬으니 지금 며느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역할도 변한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서운함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굳이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 감정만 소모될 뿐이었다. 그냥 나는 내 인생 살고 싶으니 너희끼리 잘 살면 된다고 말하면 됐다. 진짜 내 인생.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설거지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 치킨 값은 며느리 카드로 내면 되죠.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니 관계가 더 좋아졌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허리가 아프면 미루지 않고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동네 복지센터에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배우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로 내 몸을 돌보면서 남들이 하는 자기 개발이란 걸 해보는 것이었다. 아, 이 나이에 비로소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건강이 최우선. 노인복지 분야에서 수년간 일했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모시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온갖 약물과 질병을 안고 정서적인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가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것은 건강할 때 내 몸을 더 아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100세 시대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도 말한다. 즉, 지금의 몸으로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법. 한 93세 어르신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았다. 나는 내가 늙을 줄 몰랐어. 하루라도 안 아픈 날이 없으니 만사가 다 귀찮아. 내가 없어져야 자식들이 편할 텐데. 자식들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부모가 건강해야 했다. 부모 역할을 한다고 자식이 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오라가라 하지 말고 착한 자녀들이 굳이 효도하고 싶다고 하면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들을 얘기하고 우아하게 밖에서 식사하면 됐다. 누가 뭐래도 지금의 부모들은 충분히 잘해왔다.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졌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은 모두를 챙기느라 자신을 잊었지만 이제는 부모 자식 관계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도 괜찮았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했다. 인생의 황혼기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타인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죄책감 없이, 미안한 마음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챙기는 것. 그것이 결국 주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